모체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을 준비하려면 엄마의 이 자궁과 난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난소와 자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또 수정이 어떻게 되는지 또 언제 착상이 되는지 이 부분을 알면 아마 상담하실 때 조금 편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상담 능력을 위해서 준비한 내용입니다. 가임기 여성, 임신이 가능한 여성들의 몸, 건강한 모체의 선물은 바로 태아이겠죠. 그래서 이 임신을 하기 위해서 태아가 내 몸에 착상하기 위해서 모체는 늘 건강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 자궁과 난소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궁은 난자와 정자가 수정한 후에 착상을 하는 곳이에요. 특히 태아가 성장하기 위한 집, 태아의 궁, 네, 그래서 자궁이라고 합니다. 태아가 살아가는 집을 자궁이라고 합니다. 자, 처음에 보면은 보통 정자와 난자가 이렇게 수정을 하죠. 수정을 해서 이제 분할을 이루죠. 2개에서 4개가 되고, 4개에서 8개가 되고, 8개가 16개가 되고, 이렇게 분할을 거쳐서, 네. 그다음에 착상을 하고, 물고기, 처음에는 물고기 모양이잖아요. 예, 물고기 모양으로 해서 보통 요 시기가 2개월 정도 돼요. 요 시기가 딱 2개월 한 6주 정도 되면 딱 요 모양이 나와요. 네, 완전히 이제 8주 정도가 되면 완벽한 사람의 모습이 되거든요. 네, 그때 우리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겠죠. 거의가. 그 전까지는 너무 작아서 잘 모르다가 딱 한 8주 정도 됐을 때 완전히 사람의 모습이 됐을 때 임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태아가 사는 집입니다. 우리 보통 8주 전까지 착상해서 이제 8주 전까지를 배아기라고 하고요. 배아기. 네. 그리고 이제 8주가 지나서 태어날 때까지를 태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배아와 태아가 사는 집이 바로 자궁입니다. 이 자궁은 엄마의 모체가 건강할 때만이 자궁이 튼튼해지고 따뜻하고 건강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자, 자궁이 붓거나 또 자궁에 근종이 생겨서 자궁의 사이즈가 커지게 되면은 자궁 후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요통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 보통 임신 전에 허리가 아프다고 하는 분들은 임신하고 나면 대부분 허리가 더 많이 아픈 경우가 자궁의 사이즈가 커지기 때문이에요. 자궁의 사이즈가 커지면 뒤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을 후굴이라고 하는데 요추를 건드려요. 이 요추에는 특히 여기 4번과 5번과 4번 요추 요 사이에는 다리로 내려가는 자골신경이 있어요. 이 자골신경이 눌려요. 그래서 이 요추에서 자골신경을 눌리면서 허리부터 시작을 해서 다리까지 당기면서 아픈 경우가 많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이 허리부터 시작해서 이 허벅지 뒤쪽까지 아픈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가 특별히 허리를 다치지 않았고 관절의 문제도 없는데 병원에 가서 사실 엑스레이를 찍어봐도 딱히 문제가 전혀 없는데 계속 요통이 있다라고 하면은 자궁이 좀 커져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제 커진다는 것은 제일 큰 문제는 근종이겠죠. 자궁이 다양한 문제로 염증이 있거나 좀 붓기도 하고 하겠지만 또는 여기에 근종이 발생되는 경우인데요. 자궁벽이 이렇게 좀 두껍게 있어요. 임신하면은 늘어나야 되니까 좀 두꺼워요. 그렇죠? 이 안에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혹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자궁의 원래의 사이즈는 딱 계란만 하거든요. 계란만 해요. 그 작은 요 자궁의 모양이 더 커져요. 커지게 되면은 여기서 사이즈가 이만하게 커지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방광이에요. 소변을 모아서 배농하는 방광인데 여기를 누르게 돼요. 누르게 되면
잔뇨감이 굉장히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하면 소변을 자주 보잖아요. 화장실 자주 가게 되죠. 왜냐하면 아기가 여기에 성장하기 때문에 자궁이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커지기 때문에 자꾸 이 방광을 눌러서 소변이 좀 자주 소변이 마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궁이 커지면은 여기에는 요추를 건드려서 이제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 그리고 뒤에는 바로 직장이 이렇게 있어요. 직장은 변을 모으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변비가 생겼을 경우에 여기에 있는 세균 같은 것들이 이 질 있는 쪽으로 옮겨갈 수가 있어요. 보통 이쪽으로 손을 넣어서 만져보면은 여기에 변비가 있는 경우, 변이 딱딱해져 있는 경우는 만져지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막으로 이렇게 나눠졌을 뿐이에요. 근데 세균들은 세포 사이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바이러스와 세균들이 이동을 해서 냉대화를 유발할 수가 있어요. 보통 임신이 조금 잘 안 되는 분들, 특히 아랫배가 차고 손발이 냉하신 분들의 특징이 냉대화가 되게 많아요. 그 이유가 매일 변을 못 보거나 변비가 있는 경우에는 특히 손발이 냉하고 변비가 있는 경우에는 냉대화도 되게 심해요. 이럴 경우에도 이제 임신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자궁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시면 이 세균을 살균하는 산도가 pH가 3.5, 4.5 정도, 4.5 정도 되는 산도가 되게 높아요. 그런 액체들이 막 분비가 되거든요. 이런 액체들이 분비되기 때문에 여기 애지간한 세균들과 바이러스를 다 살균시켜 버려요. 너무 좋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자궁에서 흘러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 질벽에서도 액체들을 분비하기 때문에 들쑤시면은 이 변비를 만들지 않아야 되는데 손발이 차신 분들은 생길 수 있다. 왜냐면 우리 인체의 특징이 보통 여기 있는 부분이 뜨거운 경우 변비가 잘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들쑤시면은 매일 화장실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겠죠. 식단 조절을 잘 해주셔야 되겠죠. 수분이 많은 야채나 과일, 견과류들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자궁의 모양을 잠깐 볼게요. 네. 여러분 안에 있는 자궁의 모습이에요. 사이즈는 계란만 하고요. 이런 모양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가 이제 질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경부라고 해요. 자궁 경부라고 하죠. 자, 이 자궁 경부는 보통 우리가 평상시에는 자궁 경부가 닫혀 있어서 어떤 세균과 바이러스들이 침범했을 때 보통 그 정액이 알칼리예요. 강알칼리. 그리고 거기에 많은 세균과 바이러스들이 침범할 수 있는데 많은 액체들이 분비돼서 대부분 이 질벽에서 분비되거나 이 자궁 내에서 분비되는 많은 산도가 높은 3.5에서 4.5 정도 되는 이제 강산들이 분비되면서 살균을 시켜버려요. 하지만 생리 때는 이 자궁 경부가 열려 있어요. 열려 있기 때문에 많은 이 세균들이 침범해요. 바이러스와 세균들이 침범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딱 닫혀 있어요. 근데 중간 보통 6개월, 7개월 정도 되면은 이 자궁 경부가 열리는 경우가 가끔 있죠. 그럼 아기의 머리가 보이는 경우도 있고 발이 이렇게 빠져나올 이만큼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되게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산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수술로 여기 자궁 경부를 이렇게 봉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 10개월을 채워서 출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출산할 때 이 봉합된 것을 이제 제거하고 출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워낙에 의학이 많이 발달됐기 때문입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가 자궁벽이에요. 이 자궁벽은 임신을 하기 위해서 호르몬에 의해서 여기에 이렇게 우리가 생리혈이라고 하는 핏덩어리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붙어 있어요. 원래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수정해서 정자와 난자가 수정돼서 오면은 착상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곳이 자궁벽이에요. 여기가 난소이고요. 자, 여기 난소에서는 난자를
나팔관으로 배란을 하죠. 그러면 자, 이 난소는 이동을 하면서 여기쯤에서 이제 정자를 만나요. 그리고 분열을 해요. 분열을 하면서 이동하겠죠? 예, 분열을 하면서 이동해서 여기에 자궁벽에 착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쪽에 이 난자와 이 나팔관이 양쪽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근종 같은 것들이 여기에 있는 경우나 여기에 있는 경우에는 임신에 큰 지장이 없는데 가끔 이 입구에 막고 있거나 또는 이쪽 입구에 막고 있거나 또는 이 질 부분, 여기 부분에 정자가 못 들어오게 막고 있는 경우에는 임신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자, 난소를 한번 볼게요. 이제 자궁을 여러분이 공부하셨으니까 이제 난소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게요.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짚어보시고 한 번 더 체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난자는 난자 주머니예요. 난자를 가득 품고 있는 주머니, 네, 또는 난자를 성장시키는 주머니예요. 많은 난자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또 배란할 난자를 성장시키기도 하고요. 또 난자를 배란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렇게 품고 있는 여기서 작은 난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황체에서 이렇게 품고 있는 난자를 여기 와서 이렇게 터뜨려요. 이렇게 난자를 터뜨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난소는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하고 있지만 또는 호르몬 분비 기관이에요. 다양한 호르몬들을 분비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자, 난자 한번 볼까요? 자, 난소에서 성장하는 이 난자들은 보통 출생 시에 여아가 엄마 뱃속에 있다가 출생 시에 200만 개 정도의 난포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보통 이 40만